이번에 일본이 특정 품목을 수출 규제 대상으로 명시하진 않아서 일본 정부의 인증을 받은 자율 준수 기업을 통하면 기존처럼 물품을 수입할 수 있습니다. 네, 문제는 이들 자율 준수 기업과 거래하지 않는 우리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피해가 우려된다는 겁니다. 최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공포하면서 관심이 쏠렸던 건 어떤 품목을 추가로 옥죄할 것이냐였습니다. 지난달 4일 개별 허가로 규제한 뒤 불화수소 등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은 지금까지 수입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개별 허가 품목으로 지정되면 허가 유효 기간은 3년에서 6개월로 줄고 허가 기간은 최대 90일까지 늘어나는데 서류 제출로 우리 기업을 더 괴롭힐 수 있습니다. 일본이 새 측에서 이 같은 개별 허가 강제 품목을 더 추가하지 않은 건 다행이지만 그렇다고 안심하긴 이릅니다. 일본도 당장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보다는 한국의 반응과 국제 여론이나 미국의 중재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좀 고민하면서. 이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기존 일반 포괄 허가제는 효력을 잃지만 일본 ICP 기업을 통한 특별 일반 포괄 허가제는 유지됩니다. ICP 기업은 일본 경제산업성이 인증한 전략물자 수출 자율 준수 기업으로 화이트리스트 국가처럼 3년 단위 포괄 허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본 ICP 기업은 1,300에서 1,400개로 공개된 632곳은 전략물자관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수출 관리 체계를 갖추지 못한 주로 일본 작은 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들입니다. 우리 중소기업이 좀 더 피해를 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일본의 추가 수출 규제에 맞서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일본을 수출 우대국, 즉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안건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YTN 최하영입니다.